자, 이틀간 방송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또 퇴임을 보름여 앞둔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손석희 전 앵커의 논쟁적인 질문하고 또 망설임 없는 대통령의 답변 과정,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인터뷰를 기획한 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예의는 지키되 양보는 없었다. 아마 제가 SNS에서 봤던 글 같습니다. 예. 직접 쓰셨던 것 같은데, 근데 방송에 대해서 호불호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야당에서는 혹평을 하는데 한결같이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로남불은 그쪽에서 이미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야당이 늘 어떤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네. 상당히 노력을 좀 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내로남불보다는 요즘은 일종의 그런 말들이 많던데요. 이준자 때. 이준이 뭐죠? 이준석의 이준자 때. 아, 이중이 아니고 그리고 이준석 때. 윤석열 당선인의 윤석률. 아. 자기들만의 룰과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와닿던데 아마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한편에서는 지지자들 얘기 같아요. 손석희 앵커가 조금 예의가 없었다. 좀 강한 질문이 많았다. 이런. 그래서 저는 뭐 두 가지 얘기 측면이 들었어요. 다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손석희 앵커의 역할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리하고 예민하고 또 공격적인 질문을 해야만 예. 그게 지난 5년 동안 우리 언론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손석희 앵커가 대표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리한 질문들을 하셔야만 하는 입장이고 또 그런 질문이 나와야만 대통령께서 그동안 말씀을 아끼셨던 부분 그런 말씀들을 다 꺼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물론 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논쟁적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마지막 회고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네. 그런 구도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획을 아마 직접 하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획을 혼자만 한 건 아니고요. 예, 뭐 의견을 주셔가지고 예. 기획을 짜고 했는데 의도도 궁금하고 마치고 나니까 문 대통령님께서 만족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할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은 무척 만족하시고 가볍게 관저로 돌아가셨습니다. 녹화를 아마 10일 전쯤 했는 걸로 예,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방송하고 좀 텀은 있긴 했는데 상당히 만족하셨다는 거죠. 네,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네. 다 하신 것 같은 걸 느꼈고요. 음흠.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 전체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프레임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박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인터뷰 전에 보니까 두 분이 청와대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네. 모습 인상적이었는데 문 대통령도 청와대 역사 단절되는 것도 서운하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요거는 의도한 거죠. 솔직히. 아니 뭐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아침부터 굳이 나와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인서트 컷들은 대담 형식에서는 왜냐하면 대담이란 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이런 구도의 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러 환경이 노출되는 인서트 컷들을 심기 마련이고 그렇겠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마지막을 기록한다는 의미니까 청와대 곳곳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전개 방식이라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침류각은 아마 처음으로 지금 활용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이명박 대통령 때 거기서 무슨 식사를 한번 하는 걸 비공개로 식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아하.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건 처음인데 그간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나 예.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 대통령 방한 때 그 장소를 양 정상 간의 친교 행사 장소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좌식이다 보니까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외국 분들은 좀 네. 불편할 수 그래서 있겠네요. 결국은 사용을 못했고 이번에 이렇게 마지막 대담의 마지막 장소로 쓰게 됐네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활용된 거네요. 그런 처음으로. 셈이죠. 참 그렇군요.
자, 5월 10일 날 이제 전면 개방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가려면 갈 수 있지 않나요? 청와대 쪽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임기 초에 청와대 앞길을 개방했고요. 네, 그 맞습니다. 이전에는 청와대 앞길이 일몰후에는 통행이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경내에 주요 지점들을 다 개방을 했고 여민관과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무실을 제외하고서는 다 개방을 했고 그다음에 인왕산 그리고 얼마 전에 나머지 그 청와대 뒷산들도 전부 다 개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뭐 청와대를 개방한다라고 하는데 뭘 개방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청와대 그 지금 본 건물을 개방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과연 본관이나 예. 상춘제 안까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만약에 그걸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한다면 그게 관리가 될까 이런 의문도 조금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새 정부가 그걸 개방한다고 하니 관전 포인트는 예. 어디까지 개방할 수 있지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개방을 해도 개방의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는 창경궁 같은 경우는 늘 그 문화해설사가 동행해서 정해진 시간에 일종의 투어를 맞습니다. 하게 하잖아요. 예. 그거는 거기에 보존해야 될 가치도 많고 또 그냥 완전히 오픈했을 때는 훼손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화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종의 형식인데 청와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만약에 이전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청량궁 형식이거든요. 예. 설명해주는 문화해설사가 전체 인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청와대 곳곳을 다니면서 설명해주고 끝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5월 10일 0시 그러니까 5월 9일 24시에 나가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지금은 네. 어떻습니까?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연락을 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지금 그 취임식은 가야 되잖아요. 양산 사저 가기 전에. 네, 그렇죠. 그럼 그 텀상 어떻게 호텔 얘기도 나오던데. 모처에 계실 겁니다. 그 얘기하면 또 안 됩니까? 그렇죠. 어디에 계시? 왜냐하면 5월 청와대에는 10일 안 계시는 거죠. 그때는. 예, 청와대에는 없습니다. 그 옆에 뭐 숙박 시설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저희 집으로 모실까 생각 중입니다. 진짜입니까? 예?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취임식 가야 되니까요. 네, 가시잖아요. 취임식은 참석하시겠죠, 당연히. 예, 가셔야 되니까요. 자, 어제까지 이틀간 대담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라고 반문했던 게 기억이 남거든요. 지근거리에서 모셨잖아요. 아마 이 얘기가 어떤 뜻일까요? 아니, 저는 뭐 대통령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대통령의 마음대로 사용한 적이 있느냐 혹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양쪽 측면을 같이 생각해 보라고 던지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통령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면 그것을 제왕적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답답하다 그러고 뭐 고구마니 뭐 어쩌니 그렇죠. 얘기를 하죠. 얘기들이 좀 임기간에 조금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분명히 그날 어제 대담에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헌법에서 정한 그 범위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여론과 국민들의 생각을 읽어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강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약하게 해도 고구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대통령마다 하고. 다 리더십의 차이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년 동안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 오셨고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저는 지금 당대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평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나눠보죠. 자, 윤석열 당선인이 출연했던 그 TVN 프로 유퀴즈 온 더 블록 논란이 아직 여전합니다. 뭔가 이게 소통 차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당선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야기하는 건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 피하고 싶긴 한데 공교롭죠 좀 대통령께서 손석희 아나운서와 손석희 앵커와
1대1로 대담을 하시는 그 즈음에 그 녹화는 이미 얘기가 됐어요. 예. 방송 시간은 어쨌든 또 그 정해졌고요. 즈음에 예. 당선인은 유재석 씨와 예. 예능 프로그램 나갔다. 음. 저는 그게 좀 상당히 공교롭다. 맥이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맥이라기보다는 예. 정말로 우연의 일치인데 아하. 두 사람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 뭐 하여튼 재밌게 봤습니다. 예. 자, 어젠가요? 저 이재명 상임고문회 비서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연을 그때 타진했는데 그때도 거절된 바가 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문재 대통령, 김부겸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뭐 그 공개된 거 보면 진행자가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좀 꺼려한 것 같아요. 유재석 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맥락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야 뭐 제작진과 네. 진행자만이 알 일이죠. 다만 저는 제가 직접 통화했던 내용과 받았던 문자를 네. 가지고 있으니까 통화 기록과 뭐 그것으로 미뤄봤을 때 대통령의 출연을 저희가 의뢰를 했고 정확하게는 대통령과 청와대 이발사 왜냐하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그동안 보여줬던 형식이 맞습니다. 예. 어떤 유명인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화제의 인물들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일상의 소소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줬었고 그래서 저희도 제안을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대통령도 나가겠지만 대통령보다도 뭐 이발사라든지 혹은 그 수목을 가꾸시는 조경 분이라든지 담당자들요. 예. 뭐 그런 어떤 구두 수선하시는 분도 거의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거기서 맞습니다. 구두 수선하시는 예. 분이 있거든요. 예. 이야기 보따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재밌겠는데요. 예. 예. 그런 걸 제안을 했었는데 여러 고민 끝에 어쨌든 제작진으로서는 좀 제작이 어렵겠다라는 답을 제가 들었고 그렇다면 제작진의 의사가 그렇다면 뭐 굳이 강권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논란 이후에 CJ 또 해명이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연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아, 왜 그런 얘기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좀 화내던가요? 아니요. 자기들이 저한테 화를 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죠. 네. 네. 근데 뭐 더 이상 얘기는 없었고요, 그러고. 뭐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마 아무 얘기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출근할 날이 아마 이제 한 13일 남았습니다. 아. 예. 참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일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좀 떠나가는 분위기입니까? 이제는 짐을 싸야죠. 아. 예. 물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책임과 네. 역할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새 정부 출범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고 네. 그러면 이제 떠나는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하는 게 또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보면 역대 정부에 비해서 지지율이 꽤 높아요. 40%. 그게 상당히 실무자로서는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레임덕이 좀 왔으면 네. 짐 싸기도 편안하게 싸고 이렇게 할 건데. 짐 싸기는 편해요. 왜냐하면 아. 이쪽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인수인계할 딴 게 데로 가니까? 예. 거의 없고 안 들어가니까. 예. 예, 그리고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크게 뭔가 이렇게 인수인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여러 면에서 짐 싸기 한길 수월하다 아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년간 계셨는데 소회를 듣고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께서 거의 칭찬 안 하셨다고 하던데요. 저는 공개적으로 제가 칭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비공개로는 하냐? 예. 비공개도 없었던 거. 아니 좀 언론에서도 그렇고 참 탁현민 아니면 이거 어떻게 했겠냐 이런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이제 훗날 뭐 어떤 형태든지 알려질 수 있겠지만 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업무 방식이나 네. 그 태도는 그 본인의 비서관이나 참모들의 칸막이를 분명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를테면 의전과 관련한 혹은 행사 계획과 관련한 부분들은 저를 신뢰하고 저에게 거의 많은 권한을 주시지만 네. 제가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아주 엄하게 그것을 잘라내는 형식이고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무비서관은 정무비서관의 일이 있는 거고 그렇죠.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의 일이 있는 거고 그것을 절대로 섞거나 뭐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다고 해서 뭐 의전비서관 일까지 비서실장이 하게 한다거나 혹은 인간적으로 혹은 유대감이 더 깊다고 해서 의전비서관에게 비서실장의 일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뭐 대통령
마지막 퇴근길 배웅하자라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준비할 일은 아니죠. 근데 아. 준비를 받을 일 아닌가요? 네. 뭐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예. 대통령의 마지막 퇴임길 퇴임식이 없잖아요. 네. 마지막 퇴임 빠져나가시는 그 길에 뭐 꽃이라도 드리고 싶고 아하.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알고 있고요. 뭐 그런 환경이 5월 9일 저녁이겠네요. 그렇죠. 5월 예. 9일 저녁 때 정확하게 5월 9일 저녁 6시에 6시 퇴근하실 거니까요. 네. 퇴근하시니까요. 만약에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거기에서 음. 감사하다는 말씀 정도는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뭐 준비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아니요. 준비는 저희가 하는 게 안 할 아니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네. 저희야 당연히 감사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 후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가능할지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잊혀지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하. 본인은 정말 그 잊혀지고 싶어서 혹은 근데 그 잊혀진다는 게 예. 뭐 그 사라진다거나 뭐 잠행을 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본인의 일상을 소소하게 꾸려가겠다. 음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제발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저쪽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기도 하네요.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퇴임 후에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겁니다. 지금 이 말씀하면서 우리 제가 스튜디오에서 탁현 비서관님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절연한 느낌. 건드리지만 않으면 물지 않습니다. 건드리지만 말아달라. 여기 저기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쪽 저쪽 다 마찬가지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함께 했습니다.